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를 다음 달 7일에 결정하기로 보류했습니다. 2주 뒤 이 대표의 소명을 들은 뒤에 징계 여부를 판단하겠다라는 건데요. 먼저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준석 당원 현 당대표는 제4차 중앙윤리위원회 7월 7일 날 개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명 청취 후 심의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7월 7일에는 이 대표의 출석을 네, 출석을 요청을 했습니다. 꼭 판단해야 된다고. 네, 그렇죠. 소명을 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그 예단해서 징계를 하겠다고 결정하고 소명을 듣는 건 아니니까요. 모든 윤리위원회 회의는 다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어떤 결정을 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리위는 어제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 5시간에 걸쳐서 마라톤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만장일치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다음 달 7일 4차 윤리위를 개최해서 이준석 대표 본인의 소명을 들어본 뒤에 징계 여부를 결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표실에서 윤리위원회의 결과를 기다리던 이준석 대표는 징계 여부 판단을 2주 뒤로 미룬 거에 대해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오늘 윤리위에 출석해서 제 입장을 밝히겠다는 의사를 여러 경로로 여러 차례 전달했으나 아시는 것처럼 계속 옆에 대기하고 있었지만은 저는 발언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7월 7일 날 저희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2주 뒤에 무엇이 달라지는지가 궁금하고 혹시 무엇이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 게 있다면은 저는 약간 의아합니다. 자, 정치권에 많은 관심이 모아졌던 사안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이 결과 보류가 나왔습니다. 물론 2주 후에 다시 결정한다고 했습니다만 어제 윤리위 회의 초반부터 이준석 대표 측과 윤리위 사이에 아주 날카로운 신경전이 벌어졌다고 하죠. 일단 2주 뒤를 미룬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소명을 듣겠다는 거 그거 하나입니까? 그렇죠. 이게 미룬 게 아니고요. 절차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자, 이 사건이 지금 징계를 하고자 하는 게 어떤 성상납이라고 하는 의혹 자체가 아니라 어떤 의혹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고자 했던 그 행위에 대해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그런 징계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면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던 사람, 지금 김철근 정무실장이라고 추정이 되는 그분에 대한 어떤 판단이 먼저 쓰고 그다음에 그것을 교사했던 사람에 대한 판단이 가는 게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김철근 정무실장을 불러서 물론 참고인 신분이긴 하겠지만 소명을 들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 분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분에 대한 징계가 개시가 되니까 그 다음에는 그러면 그 다음 순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그럼 얘기를 또 들어보고 그 다음에 징계를 계속 진행한다 이 얘기입니다. 애초에 4월 21일에 징계 절차 개시를 했는데 그 전에 뭔가 소명을 들었으면 좋았겠는데 아니면 지금까지 한 2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이준석 대표로부터 무슨 얘기를 들었으면 좋았는데 그런 기회가 없었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부분을 다 치유하고 마지막으로 가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정을 못해서 미룬 게 아니라 이 당연한 절차, 당사자의 의견은 들어봐야 되는 게 아니겠냐. 지금 그런 당연 절차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 2주 미뤄졌다고 해서 안심을 할 그런 단계는 전혀 아니군요.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김철근 실장이 지금 징계 이후에 해부가 됐잖아요. 네. 그 말은 안 좋은 사인이에요. 네. 왜냐하면 김철근 실장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가 윤석 대표한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네. 윤석 대표에 대해서는 소명을 듣지 않고 만약에 어떤 결과를 내렸을 때는 분명히 본인이 또 항의할 거예요. 그래서 왜 소명 절차도 없이 그러면 징계를 하냐. 네.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절차상 하자 때문에 원래 본질적인 문제가 희박해져 버리고 희미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리위가 조심스럽게 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절차 하나하나를 제대로 잘 해야만 나중에 논란이 안 될 수 있어요. 어떤 결과를 내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안심할 상황이 전혀 아니다. 김철근 실장의 결과가 이제 징계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본인한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네. 2주 후에 본인에 대한 소명 듣고 나서 그와 연관해서 본인의 연관성에 대해서 어떤 형태의 징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네. 본인의 거치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사르는 판을 걷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윤리위 회의에는요, 이준석 대표의 측근, 그리고 또 이번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죠.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출석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참고인으로 윤리위원회에 출석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충분히 소명했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아닙니다. 소개하실까요?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아니니까요. 자,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일단 의견을 듣고 판단하기로 2주 미뤘습니다. 하지만 김철근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징계 개시를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 김철근 정무실장, 이준석 대표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인물인데 이번 의혹에서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윤리위원회에서 김철근 실장은 본인이 제보자와 만난 건 인정했습니다. 사실이라고 했지만 하지만 이 대표와는 무관하고 본인이 알아서 따로 만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연결고리 자체를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김철근 실장을 그 제보자 대전에 계신 분에게 보냈다는 거는 이준석 대표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만나서 만난 것까지는 두 분의 얘기가 일치하는데 자 거기서 성상납이라는 것은 없었다라는 어떤 사실 확인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것을 받아왔습니다. 김철근 실장이. 네. 그리고 그 날짜가 올해 1월 10일인데 동일한 날짜에 또 7억을 어떤 피부과에다가 투자한다는 각서를 써요. 네. 이 두 개 날짜가 똑같습니다. 근데 그럼 이 각서는 뭐냐? 투자한다는 각서는 뭐냐 했더니 이 제보자가 어떤 피부과 원장을 소개시켜 줬는데 투자 제안을 했다. 투자 내용이 굉장히 괜찮았다. 그래서 써줬다. 투자하겠다고. 그래서 이 두 개는 전혀 상관이 없다. 즉 사실이 그런 성상납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확인서를 받은 것하고 7억을 투자에게 주겠다는 어떤 각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있어줘야 한다는 게 지금 윤리위원회의 빠른 결정을 원하는 사람들의 의견이고 네. 이준석 대표 쪽에서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준석 대표는 이 투자 각서를 왜 써줬는지 자기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보낸 것도 사실이고 만난 것도 사실이지만 그걸 대가로 투자 동의서를 써준 것과는 또 별개다라고 지금 선을 긋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만약에 관계가 없으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건가요? 뭐 그렇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시면 누가 그거를 믿겠습니까? 네. 동일한 날짜에 이루어졌고 네. 대상도 동일합니다. 예. 자, 김철근 정무실장은요, 징계 절차가 본인에 대해서 게시된 것에 대해서 당규 위반이다라는 지금 입장을 주장하고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절차를 또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 절차에 본인은 참고인으로 지금 출석을 한 거잖아요. 네. 참고인으로 출석했는데 갑자기 징계 개시가 돼버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예를 들어서 징계 대상자였다면 그게 가능하지만 징계 절차를 하려면 당무감사위원회를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에 의해서 징계에 넘어가야 되는데 참고인으로 불러서 얘기 들어보고 물어보고 나서 갑자기 징계를 개시했다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윤리위 측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징계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징계를 개시했기 때문에 뭐 두 사람의 의견은 다르지만 양측에 참 김철근 실장과 윤리의 의견은 다르지만 윤리위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는 2주 뒤로 미뤄졌지만 이 대표 성상납 의혹에 대한 이 경찰 수사는 아직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이준석 대표에게 성접대를 한 의혹을 받는 업체 대표 김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는데요. 김 대표가 접견을 거부해서 오늘 조사가 취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 대표의 변호인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준석 대표 측근을 자처하는 인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수사에 협조하지 말라고 회유를 시도했다. 이런 내용을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의 측근을 자처하는 이들이
제가 접견을 다녀온 이후에 주변인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김 대표가 수사에 협조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등 회유를 시도했다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미래가 기대되는 젊은 정치인을 도와주면 5방에 힘을 써주겠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에 있어 묵비권을 행사하고 이준석 성상납 사건 자체를 모른다는 내용의 서신을 써주면 윤리위에 제출하겠다라는 말도 전했다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증거는 차차 공개를 하겠다고 하네요. 자, 일단 오늘로 예정돼 있던 이 경찰 조사를 거부를 했습니다. 혹시 뭐 이런 건 아닐까요? 이 징계위원회 결과를 보고 뭐 어떤 입장을 생각을 구상을 했었는데 징계위원회가 이 결론을 안 내니까 그럼 접견을 거부하고 또 뭔가 이 입장을 도모하고 있는 게 아닌지. 예, 저도 뭐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 과도하게 관심이 집중되니까 좀 부담을 가졌을 수도 있고, 네. 뭐 그런 부분이 있겠는데 일단 7월 7일에 이준석 대표를 불러서 윤리위에서 소명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네. 그 내용이 공개되고 나서 본인이 원하는 바, 즉 본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한다고 네, 이분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명을 듣고 나서 네. 본인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아주 적절한 소위 말하는 공세를 취하기 위해서 네. 아마 오늘 조사를 거부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이준석 대표와 당 윤리위 출석 여부를 두고도 지금 말이 서로 달라서 예민한 상태입니다. 윤리 출석 거절하셨다는데 그게 맞나요? 저는 뭐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현장에 있을 겁니다. 제 방에서 있을 겁니다. 계속. 오늘 결론에 따라서 어떤 이제 말씀하시거나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이준석 대표가 참석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우리가 거절을 했다라고 하는데 거절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그 참석해서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모든 분들한테 다 드리기로 저희들은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자, 당 대표와 윤리위가 계속 예민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글쎄요, 상식적으로 지금 징계를 결정한 윤리위와 저렇게 대립을 한다면 이준석 대표에게도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윤석 대표의 생각은 이건 추측인데요. 윤석 대표 생각은 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네. 이거는 장외에서 선전전 소위 여론을 통한 압박이 아니고서는 문제를 풀 수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즉 네. 무슨 말이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어서 본인한테 유리한 판결,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여론을 통해서라도 압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정무적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론이 네. 만약에 막 거세지고 국민의힘에 대한 불만이 많아지고 예컨대 분란이 일어날 거에 대한 우려가 많아지면 정무적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걸 저는 이준석 대표는 전략적으로 선택한 게 아닌가. 네. 그래서 더 소리를 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